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인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랑 좀 달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레포트는 코트라에서 3월 2일 날 발간한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라는 보고서예요. 지난주 조선업 리뷰를 통해서 우리 조선업의 주가들이 마치 미국의 래퍼 드레이크 마냥 하락했었는데, 이 보고서 하나로 캔드릭 라마처럼 떡상했죠. 오늘 하나오션이 10% 이상 상승을 하고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8% 이상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실 보고서 하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주가 상승에 이렇게 기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뭐 당연히 보고서니까요. 서론, 그 다음에 현황 조사 당연히 해야죠. 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동향이 있는지, 이거 다 우리 헤이오션이 한 번씩 터치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국내 기업 진출 기회와 시사점, 이런 부분들 딱 헤드라인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한미 협력 확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군함 MROB 신규 건조 시장 목표로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장기 전략으로 미국 현지화 추진하여라. 이런 것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틈새 시장들, 우리가 말하는 탱커라든지 벌커라든지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를 잡아라 것들과 미국 에너지 부흥 정책에 따른 수주 기회. 지금 LNG 터미널 승인 허가 많이 내주고 있고, 또 해양 플랜트라든지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주 기회도 잡아라.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참고 자료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을 보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 및 목적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해양 경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 조선업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해서 지금 현재 일반 상선 분야에서 존재감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조선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해상 전력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조선업이 이제 한국과 양강을 이루다 보니까 해군 전력이 미군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양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24년 기준 중국 보유 함정이 234척, 미국이 219척. 사실 척수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중국의 배들은 그냥 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으로 따지면은 티코, 중국의 보유 함정들은 티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함정들은 뭐 에쿠스 정도로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뭐 미국은 모든 최첨단 장비라든지 싣고 다니는 전투기만 해도 웬만한 중형 국가들은 그냥 초토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늘 보여주기식입니다. 모든 일들이 보여주기식이에요.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200억짜리를 만들어냈다 하면은 뭐 껍데기는 200억짜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용물은 20억짜리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돈을 빼가지고 돌려서 리베이트도 주고 해야 되거든요. 관시가 왜 나왔겠습니까? 다 돈을 찔러줘야 됩니다. 뭐 하여튼 뭐 숫자적으로는 뭐 미국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인해 전술 뭐 이런 개념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최대 200척이나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죠. 작년에 우리 윤 대통령과 첫 번째 대화를 조선업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밑에 실무진들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찍새가 찍었으니까 이제 딱새들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자, 해군력 강화로 조선 활성화 추진, 여기에 첫 번째 아젠다고, 에너지 수출과 연계한 선박 수요를 증대를 시키겠다, 이게 두 번째 아젠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지금 당장 못하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군력 강화를 하려면은 기존에 완전히 노령화된 군함들을 일단 개조해야겠죠. MRO 사업 추진해야 되고, 요거 일단은 막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RO 추진하면서 군함 발주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은 동맹국이 짓고 일본은 미국에서 기술 전수해서 지어라. 사우디 합작 조선도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제 에너지 수출할 것들을 자기네 국가에서 만들려고자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용들 다 시나리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협상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줄 거 주고 뺄 거 뺐고 요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 젤렌스키와의 대화의 전문을 그냥 다 오픈한 것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냥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0에서 100에서 시작해서 50에서 만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 미 해군 유지 보수 및 신규 함정 건조 사업, 투자 진출, 항만 인프라 기자재 수출, 에너지 운반, 시추선 수주 기회 등 대미 수출 및 투자 진출 기회가 전망된다. 라고 이제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미국 조선산업 현황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큰 헤드라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쇠퇴해서 건조 역량이 이제 없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만드는데 한국 조선소, 중국 조선소 2년이면 만드는데 얘네 6년, 7년 걸립니다. 자, 미국 무역 구조상 자국 상승 비중이 낮고 국제 무역은 외국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니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 군함은 필요하니까 이 계획을 통해서 해상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2030년부터 2054년까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조선산업의 정책 동향을 보겠습니다. 뭐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뭐 존스 액트법이라든지 최근에 입법 활동이 된 뭐쉽 액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도 뭐 연안 무역법이라든지 반스톨레프스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법들 중에서도 개정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뭐 항만 개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선소 지원, 금융 프로그램, 세금 감면 제도.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을 미국이 건조한 배들로 미국 배들로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뭐 5년, 10년 뭐 장기적으로 와서 자기네들의 조선소나 이런 인프라들을 개선시키겠다 이런 것도 씨알도 안 먹힐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의 임기는 비록 이번 임기로 끝나지만 공화당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려면 이런 정책들이 빠른 시일 내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 및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발의하였다. 저희가 다 커버했던 내용들이에요. 해군 해안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자, 그렇다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정책 수요에 기반 한미 해양 산업 협력 지평이 확대될 것이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딱새들이 일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엄청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냥 조선소가 하나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기자재, 아예 생태계가 전부 수출이 되는 거, 패키지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별 기업마다 당연히 금융 및 세제 혜택들이 갈 것이고 동반 진출하는 협력 업체들도 혜택을 볼 것입니다. 지금 미 군함에 들어가는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그룹 방산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기본적인 상선 이외에도 군함에 딸린 그런 방산 산업들의 그런 주가들도 많이 요동을 칠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해양 조선업 규제 본격화에 따른 틈새 기회 확대입니다. 자, 중국산 선박에 한국세를 부과하겠대요. 기본적으로 관세도 관세인데 이런 수수료가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두 번째로는 상업력 조성 기금을 조성하겠다. 또 세 번째로는 선박 건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또 동맹국 협력 증진도 하고 중국산 항만 물류 장비를 제한하겠다. 틈새 기회도 확대가 되고요. 또 트럼프 에너지 부흥 정책에 따른 LNG 시추 선박 수주 기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뚫을 거예요. 뭐 육상도 계속 시추하겠지만 해상도 엄청 뚫을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드릴십이 필요하다. 지금 어디 사이트에 뭐 대왕고래라고 친다면 대왕고래 시추를 시작한 그 드릴십을 또 바로 빼가지고 어디다가 시추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또 이제 프로젝트에 맞게끔 드릴십도 수주가 나오겠죠. 한국이 드릴십 잘 만드니까 한국이 또 해양 석유 시추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LNG 운반선 한국이 잘 만들고 드릴십 한국이 잘 만든다. 이 두 개를 가장 잘하는 회사는 어디다? 삼성중공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방산, 군함을 제외해서는 그래도 8방미인은 안 되지만 5방미인 정도 되지 않을까요? 5방미인. 네. 환율이 변동성인가 또 중국산 철강 제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읽기에는 좀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부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이 전부를 안 보지는 않고요.
뭐 서론에서 뭐 현황 조사 정도까지는 한번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조선업 쇠퇴와 중국 해양 굵기의 영향으로 해양 경제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약된 내용들 그대로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24년 글로벌 조선 수주 점유율이 중국이 53%, 한국이 20%, 중국이 10%, 미국이 0.1%. 사실 요거는 어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이 어디 기준으로는 뭐 70% 가까이 나오고 한국이 뭐 18%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좀 마사지가 된 점유율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미국 조선업 쇠퇴는 해상 전력 유지도 악영향이다. 그래서 미국 내 해양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최대 200척 이상이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고 자국 에너지 산업과 연계성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보호무역 수단을 가동하고 동맹국가 협력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해군 함정을 2054년까지 맞습니까? 381척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1조 달러를 투입한답니다. 엄청난 돈이죠. 천조국. 그리고 에너지 수출과 연계한 선박 수요도 증대시키겠다. 동맹국을 활용하겠다. 각종 입법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미 수출 및 투자 진출 기회 전망을 보시면, 자, 요거 4개 중요합니다. MRO, 미국 해군의 MRO 신규 함정 건조 사업 협력. 요건 뭐다? 현대, 한화. 거기다가 오늘 뭐 있습니까? HJ 중공업 주가 상한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요거에 1번에 걸리는 게 요거 3개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소외가 됐었죠. 그 다음에 항만 인프라 기자재 수출 참여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말씀은 좀 드리기 애매하고, 시추선 수주 기회 둘이 가장 많이 만들었던 회사 삼성이랑 하나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조선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사실 트럼프가 워낙 블러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대로 가는 건지 맞냐 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뭐 오너들이라든지 전략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 한번 틀어지면은 100년 대계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근거로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보 및 군사 대비 태세 등을 봤을 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전력함을 400척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방부 전략에 따라 국내 조선 건조 역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외국 의존도를 축소시켜야 돼요. 특히 중국 선박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MRO랑 이제 현대화를 통해 지금 문제점들을 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조선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죠. 한국의 조선 산업을 왜 계속 정부에서 대말불사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산업들도 고용 창출 능력이 어마무시하지만 조선 산업이 뭐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 생태계들 모두 포함하면 일자리 창출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이렇게 창출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랍니다. 조선업은 노동, 임금 등 광범위한 부분에 파급 효과가 유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첨단 재료 자동화 기술 추진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해서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에너지 안보 및 LNG 수출에 대해서 최대 LNG 수출국이죠, 미국이. 근데 정작 LNG 운반선은 중국이랑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산 LNG 운반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왜 상승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동성화인텍은 미국의 사업 회사도 있고 거기서 본행제를 만들 수 있는 또 충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전략적 레버리지. 미국 해군은 글로벌 해상 통로를 보호하고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급망 보안을 보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 해군이 없으면 홍해라든지 이런 해상 무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미군이 정말 해군이 유지하고 있는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경쟁을 갖춘 미국 조선 산업은 경제 안보와 글로벌 무역 우위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조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필수적 전략적 조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한국의 조선업 관련해서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급한 일 아니면 팔지 마세요.
진짜 5년간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파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헤게모니 유지의 필수 요인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는 필요성 정도만 알면 됐지 미국의 조선산업 같은 것은 뭐 엉망이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사점 보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미국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한미 해양산업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최근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장관들 만나가지고 조선협력 채널, 실무 채널 협의체 만들자고 얘기했죠. 엄청 바빠질 거예요. 미국으로 출장 가는 일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해양 군사 경제 안보 체제 구축 논의가 부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조선산업 하나로 안보 동맹에 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게 하나 생긴 겁니다. 이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 시 조선주 사세요. 사란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내려올 때마다 사십시오. 또 미국 군함 MRO 및 신규 건조 시장 진출이 1차 목표다. 저희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 MRO 예상 현황입니다. MRO가 정부 요구한 것보다 의회 승인이 훨씬 많아요.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퍼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RO 지금 당장 저력화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에 계속 MRO 나올 겁니다. MRO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MRO 수주 나오기 전에 잡으세요. 지금 하나오션이 대량주로 치고 나가는데 현대중공업이 또 MRO 계약 수주하고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진출하면은 하나오션 못지않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현대가 조선업에서 대장이고 큰 형님인지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자, 미국 해군은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54년간 연평균 42조를 투입을 예상한다. 연평균 42조를 투자할 거래요. 작년에 한국이 수주한 게 300억 달러 했나요? 상선 수주한 게. 상선 수주한 거에다가 여기에 42조 중에 미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조선소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42조 중에 뭐 반절 한국이 가져온다 칩시다. 한국이 60조 수주하는 거. 아찔합니다. 이거 뭐 물론 한국에 모두 발주를 내지는 않겠죠. 그냥 희망회로 돌리자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발주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42조 투입 예상. 장기 전략으로 미국 현지화 추진. 자, 너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이 레포트를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의 이제 산하기관인 공기업이 이런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미국과 조선 협력을 할 것이고 이게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코트라에서 발간한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자료 시간이 되신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